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7,700달러 마이너스 1.9%, 이더리움 ETF 새벽 동안 통과는 되었지만 거시경제 데이터 잘 나오면서 다시 하락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ETF 되고 나서 호재가 이미 적용이 되니까 고점의 매도 물량 증가하고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서 하락 중이고요.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비트코인 하락하고 이더리움만 올라서 49.8% 급격히 내려가고 이더리움 도미어스는 17.1%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8월이나 내년 초 승인된다면 비트코인 도미어스 급격히 올라서 60%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빠지는 2019년 같은 시나리오가 유력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이더리움의 갑작스런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도미어스 내려가고 시장에 충분한 기대감 주지 못한 미국 정치권 조급함이 코인 시장 분위기 다운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순탄하게 비트코인부터 7만 달러 유지를 시켜줘야지 개인들 투심이 돌아오는 거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기간 투자 비중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ETF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전체 코인 가격 끌어올리기보다는 방어 정도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고요.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한 곳에 집중 못되고 자금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당장에 플러스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아꼈다가 결정적일 때 터트려야 되는데 바이든 민주당도 트럼프 공격적인 코인 행사 참석하고 옹호 발언으로 조급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ETF 호재에도 우선 비트코인 하락했는데 하루 전 엔비디아 어닝 잘 나오긴 했지만 미국 증시 보면 거시경제 데이터 때문으로 이번에 나온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감소했고 PMI 산업 생산지수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변할 수가 있는 걸로 코인 시장이나 나스닥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패드워치 유력한 9월 25일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번 거시경제 데이터 나오고 나서 50%에서 49%로 하락을 했고요. 11월 바이든 재선이 있어서 금리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둔 상황이지만 좋아진 경제 상황에 또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닌가 시장은 의심을 하는 거죠. 미국 대선만 아니었다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해도 충분히 가능한 경제 데이터인데 연말 재선이 중요한 만큼 금리 인하 우선적으로 해서 증시 끌어주는 퍼포먼스도 바이든 측에서는 필요한 거죠. 새벽 동안에 이더리움 ETF SEC 승인이 드디어 났습니다. 미국 시간 25일 주말까지 데드라인이었는데 SEC는 항상 결과를 일찍 발표하고요. 블랙락 피델리티 포함해서 8개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ETF 19비 호의 양식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ETF 최종 통과되려면 19비 양식과 S1 등록명세서 모두 통과되어야지 나스닥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현재 ETF 승인된 것은 절반 만의 승인으로 통과는 되었지만 거래는 몇 달이 소요가 됩니다. SEC는 S1 양식에 대해서 발행자들과 최근에서나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블룸버그 분석가 제임스 세퍼드는 S1 양식 통과까지 몇 달 걸릴 수 있고 최대는 5개월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비트코인 ETF는 90일 이상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번에 ETF 통과한 회사는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바네크, 아크인베스트, 인베스코, 갤럭시, 1월 비트코인 ETF 모두 통과했던 회사입니다. 특히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가 현재 비트코인 ETF 현물 거래소도 중추적인 역할하고 4월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거래량 살아있는 운영사였고요. 그레이스케일은 1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계속해서 보유한 이더리움 팔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매각할 가능성은 상승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은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레이스케일 투자 홀딩 목록에서 보면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비트코인은 보유 코인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이더리움이 1등이고요. 294만 개 보유하고 있고 달러 가치로는 11빌리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350밀리언원치 들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회사의 지분 대량으로 들고 있는 모 회사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백악관 경제팀 움직여서 비트코인 ETF 빠르게 상장을 시켰고 다음은 이더리움, 그 다음은 이클이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순차적으로 알트코인 ETF 상장되는 게 아니더라도 알트 ETF라는 명칭으로 거래량 살아있는 알트코인 몇 개 묶어서 발표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이더리움까지 ETF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 안정적이고 새롭게
이렇듯 조작이 작은 코인일수록 ETF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코인 ETF는 결국 기존의 코인 거래소가 거래하는 물량을 나스닥 거래소가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투자자들도 보다 안전하게 코인 투자하는 걸로 원자재에서도 골드 ETF 나오고 난 다음 실버, 은 ETF, 구리, 철강성, 석유, 원자재까지 계속해서 관련 ETF 나온 것과 비슷한 케이스다 보시면 되고요. ETF 상장 이후 이더리움 가격 3,800달러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주춤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상장 때와 마찬가지로 호재 나오고 나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더리움 선물 ETF 통과되었을 때도 비트코인 상승에 비해서 이더리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에 우선 자금이 집중이 되었던 거고 이더리움은 작년 텐콘 업데이트 이후 소광량 줄어들고 시장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ETF 되고 나서 이더리움보다 더 상승 좋은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하루 만에 플러스 7.7%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음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의 탄력성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ETF 호재 끝났다고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는 코인이고 언젠가는 이더리움에 편입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남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리플 도지코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 탄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보면 최소 거래량 후박 토큰 5억, 스팀 달러 알파커크 7억, 디카루고 허크체인 9억으로 4월 4억대 바닥 거래량보다 약간은 증가했지만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는 당장에 안 나오고 있고요. 상위 거래량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6천억, 비트코인 4천억, 솔라나 리플은 2천억으로 전체적인 거래량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FID21 코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제목의 FID21 법안인데 쉽게 말해서 코인은 상품이다, 주식이 아니라는 정의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주식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SEC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금골드, 석유, 각종 원자재처럼 규제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고요. FID21 하원 통과로 코인베이스는 투자자들 덕분에 FID21 법안 강력한 지지받아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소비자들 보호하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하원 통과는 첫 단계이고 상원하고 바이든 대통령 최종 승인도 남겨두고 있고요. 알트코인이 주식이 아니라 상품이 되면 SEC 규제는 약해지는 거고 기존의 알트코인 제작자들 역시 좀 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범위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알트코인 발전하는 데는 긍정적인 걸로 바이든 대통령 올해 대선 영향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2021년 4월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SEC 겐슬러 의장은 알트코인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자체 인증되고 SEC 감시를 회피하려는 법안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SEC의 제한된 자원으로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알트코인들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되지 않는 걸로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 높다 부정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했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백악관 성명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 재선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말 바꿀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바이든에 이어서 상원의회 역시 거부하는 발언을 했는데 FID21 법안 의결하려면 동반 법안 비슷한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일치하거나 유사한 법안을 발의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중심의 상원의회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 거시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볼 수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상품들 찍어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리플이나 유니스왑 같은 SEC의 소송은 주식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는 거고 CFTC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감시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진정한 불장이 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